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나아질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유명 배구 선수의 학폭 논란으로 온라인상이 떠들썩했고 넷플릭스에서 핫했었던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두문불출하다가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진료를 하다보면 과거에 학교폭력, 따돌림을 경험했던 분 혹은 그런 학생의 부모님을 드물지 않게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가지 경험담을 듣다보면 마음이 아파지곤 합니다. 학창시절 몇 년간의 경험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며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등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다 보면 학교폭력, 따돌림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만약 현재도 학교폭력이나 괴롭힘 등의 피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우선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거나 참는 것만으로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양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예를 들어 부모님, 형제, 친척, 선생님, 지인, 경찰, 기타 기관 등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중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움이 간절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 대상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나 무관심한 태도 등 기대와 다른 주변 반응을 접하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도 받도록 해야겠죠.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청해야 벗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피해 상황이 중단될 수 있었다면 다행스럽습니다. 이후에는 남아있는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해야 될 텐데요. 학교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한 분들 혹은 그 부모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듣게 되는 것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사과를 하고 처벌을 달게 받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해소되고 나아지는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보통 좋은 일이 생겨서 나아지는 기분은 정상적으로는 길어도 며칠 이상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트라우마의 정도가 심할수록 내 안의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여서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감안해야 할 점은 가해자 그리고 가해자의 부모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서는 애초에 그만큼 죄가 될 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같이 어울려 놀았다거나 장난을 좀 친 것일 뿐이다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들에게는 그 정도 인식의 일이었던 거죠. 만약에 사과를 한다고 해도 일이 커져서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올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일 가능성이 크죠. 또 그 사과와 처벌의 수준은 피해자께서 기대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대다수입니다. 그나마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가해자가 나름의 인격적인 성숙을 겪고 과거 일을 되돌아보았을 때 아, 그때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었구나 라는 깨우침을 얻고 어떤 이해관계도 없을 때 찾아와 하는 사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릴 이유는 없겠죠. 말씀드린 대로 일어날 가능성도 낮고 진심이 아닌 사과, 거기에 솜방망이 처벌에 나의 정신적인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좌절로 연결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해결을 기대하다가 도리어 마음의 상처를 추가로 얻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피해의 원인, 가해자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남게 된 내 마음 상태에 집중을 하여 트라우마를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혼자의 힘만으로 회복하라는 말은 아닌데요. 남아있는 트라우마의 해결은 혼자서 해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불쾌하기도 하고 겁이 나고 불안해지는 마음이 크기에 그대로 묻어두고 지내려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트라우마라는 것은 결국
불쾌하게 남아있는 기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상황이 상기될 만한 단서를 접하게 되면 다시 불편한 감정과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아쉽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나아질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해결을 하려면 과거의 괴로운 기억을 다시 꺼내놓아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괴로움이 클 수 있기에 필수 조건으로 치료자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초반에는 치료자와 치료 관계를 형성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꺼내볼 수 있을 만한 자신감, 용기가 생길 때까지 현재 불편한 증상들을 가능한 가라앉히고 기분과 의욕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충분히 치료자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용기가 나게 되면 조금씩 기억들을 꺼내서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들을 해소하고 새롭게 마음을 정리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감정들이 해소되고 사건 이후로 자신에 대해 가지게 되었던 생각, 예를 들어 나는 위험에 처해 있다, 나는 한심한 사람이다 등의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이 교정되는 과정이 진행되다 보면 이제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새로운 믿음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괴롭힘 피해자께서 꼭 아시고 스스로의 회복을 위해 생각해 보셔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는 모두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최초의 용기는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꼭 회복의 전환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을 쉽고 편하게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